자, 비트코인. 기지개를 켜는 듯한 미미한 움직임 속에 1억 1673만 5천 원을 기록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어젯밤 펄펄 날았는데 특히 나스닥이 1.79%나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고 이러한 훈풍이 코인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흐름입니다.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 47점, 뉴트럴, 단계로 전일 대비 투심이 빠르게 개선된 것은 시장의 불안감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하죠. 대장주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고 이더리움도 0.41% 오르며 흐름을 이어가지만 XRP는 0.15% 하락하며 개별 종목의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빅테크의 호실적 발표가 월가의 온기를 불어넣으며 비트코인이 76,000달러 선을 탈환하는 기술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소식은 현재 시장 분위기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AI 및 강력한 실적에 힘입은 기술주 강세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역시 주식시장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금리 정책 불확실성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1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61원, 0.62%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0.3배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 읽힙니다. 특히 나스닥이 1.79%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있네요. 기술적 지표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RSI가 92.3, 스토캐스틱 K가 82.1로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라는 신호탄이기도 하죠.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도지 1달러를 외치는 열기가 뜨겁지만 실질적인 차트 움직임은 당분간 횡보 혹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42원 부근, 1차 저항 라인은 163원으로 판단됩니다. 과매수 구간임을 고려하면 추격 매수는 피하고 142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장기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5년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196원 부근으로 이 라인 회복이 장기 추세 전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과매수 구간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142원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196원 돌파 시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패 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흐름을 보면 유의미한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196원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펀더멘털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민코인의 특성상 커뮤니티 활동과 주요 인물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거래량 2위, 제로베이스 브리핑입니다. 제로베이스 차트를 보면 현재 291원에서 0.34% 소폭 상승하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110.6%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매우 탐욕 구간에 진입한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제로베이스. 과연 이 탐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무려 1.79%나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역시 이러한 글로벌 강세장에 힘입어 숨죽이며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RSI 71.8, 스토캐스틱 K 56.7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0일 이평선 대비 32.5%나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는 최근 주목받으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과매수 신호와 함께 평소 대비 0.4배 수준으로 감소한 거래량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임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죠.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56원, 1차 저항 라인은 341원입니다. 과감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기회를 탐색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3위, USDAI 브리핑입니다. USDAI 차트를 보면 현재 89원에서 마이너스 2.53%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최근 3시간 전 소식에 따르면 달러, AI는 AI를 활용해 암호화폐 뉴스를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TLDR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칩사이클을 넘어선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연일 나오고 있어 이 USDAI 토큰 역시 간접적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1.79%나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특히 AI와 칩 산업에 대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USDAI는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이 코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AI 관련 전반적인 기대감과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의 직접적인 큰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USDAI의 정밀한 기술적 분석 데이터는 현재 부족하지만 AI 수요 증가라는 메가 트렌드와 칩 산업의 긍정적 전망은 펀더멘털 관점에서 이 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을 지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유의미한 업데이트나 AI, 칩 관련 생태계 내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조정 흐름은 다음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4위, 사이버 브리핑입니다. 사이버 차트를 보면 현재 802원에서 0.00%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소 대비 5.5배 급증한 거래량이 눈길을 끕니다. OBV 지표도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코인마켓캡에서도 사이버의 최신 동향과 가격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시장의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사이버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술적으로 시사합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죠. 특히 나스닥이 1.79%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사이버의 잠재적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사이버는 현재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속에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 59.6으로 상승 에너지가 충분하며 스토캐스틱 지표는 추가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784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833원에 형성되어 있으니 이 구간들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량 5위, 스파크 브리핑입니다. 스파크 차트를 보면 현재 53월로 4.13% 하락하며 최근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암호화폐 52,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소식도 있는데요. 며칠 전 리플이 기업 금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재무 관리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스파크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면서 스파크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스닥이 1.79%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스파크는 현재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의 이러한 기업 금융 모델 확장은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스파크가 리플 생태계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이 소식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 강화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파크는 데이터 부족으로 정밀한 기술적 분석은 어렵지만 리플의 기업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굵직한 펀더멘털 뉴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파크의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현재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나스닥 강세와 비트코인의 소폭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전체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정 수준의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리플과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며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찰할 때입니다. 거래량 6위, 엑셀라 브리핑입니다. 엑셀라 차트를 보면 현재 109원에서 마이너스 3.54%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51.8%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채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글로벌 시장은 S&P 500이 1.32%, 나스닥이 무려 1.79%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 코인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7.4% 이격도가 벌어져 단기 과열 구간이며 RSI 70.4와 스토캐스틱 K 66.4를 보면 과매수 구간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엑셀라의 투기적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 과열 신호가 명확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엑셀라는 강한 상승 추세 속에 단기적인 과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니 추격 매수는 잠시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핵심 지지 라인은 79원, 1차 저항 라인은 112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7위, 드리프트 브리핑입니다. 드리프트 차트를 보면 현재 76원의 마이너스 2.67% 하락 흐름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시간 전 코인원에서 드리프트의 거래 지원 종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로서 레버리지 무기한 및 현물 거래에 특화된 프로젝트였기에 이번 소식이 더욱 아쉽게 다가옵니다. 거래 지원 종료 소식은 단순히 거래소를 떠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신뢰 하락과 유동성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1.79%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펀더멘털보다는 매도 압력이 지배적인 시장 심리가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가 감지되긴 하지만 거래 지원 종료라는 강력한 하방 압력 속에서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52주 저점 부근으로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지만 단기 핵심 지지선인 65원선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니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8위, 카바 브리핑입니다. 카바 차트를 보면 오늘 93원, 2.08% 상승하며 활기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대비 4.6배 급증한 거래량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포브스에서 카바 디파이 허브의 핵심 스테이블 코인 USDX를 조명하는 뉴스가 보도되며 카바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나스닥이 1.79%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글로벌 시장 상황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카바의 USDX와 같은 핵심 인프라가 다시 주목받는 시점에서 MACD 골든크로스와 일목균형표 전환선 상향 돌파 등 기술적 지표들도 매수세 유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죠. 시장은 카바의 펀더멘털과 기술적 강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듯합니다. 현재 카바는 강력한 상승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기적으로는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6.0%로 벌어지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도 포착됩니다. 특히 RSI 68점이 수준과 함께 카바,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과매수 경고가 나왔다는 점은 단기적인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죠. 따라서 1차 저항 라인 96원 돌파 여부와 함께 핵심 지지라인인 85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거래량 9위, 토카막 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토카막 네트워크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에서 823원에 거래되며 1.86%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불과 몇 시간 전 해외 주요 암호화폐 미디어인 크립토아스트에서 토카막 네트워크의 실시간 가격, 시가총액, 거래량 등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시장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1.79%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토카막 네트워크도 그 긍정적인 흐름을 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승 분위기는 기술적 지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소 대비 2.2배나 급증하면서 시세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OBV 지표 역시 시원하게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죠. RSI는 66.1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1차 저항 라인인 83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 지지라인은 730원 부근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넓은 시야로 5년 월봉 차트를 보면 토카막 네트워크는 여전히 장기 하락 추세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월봉 기준 주요 지지선은 2937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펀더멘털 개선과 시장 전반의 강세가 동반되어야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5년 흐름을 뒤집을 만한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발전과 강력한 지지선인 2937원 돌파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 10위, 메가이더 브리핑입니다. 메가이더는 현재 188원에서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7.84% 하락하는 등 단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 후 10억 달러 시가총액 예측에 미치지 못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피아의 멸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메가이더 토큰 라이브를 진행하며 총 예치 자산이 6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식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총예치 자산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이 1.79%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메가이더의 회복세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메가이더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하회하며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고 있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평소 대비 감소하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젝트의 꾸준한 총예치 자산 성장세는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74원 선을 주시하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11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테더 차트를 냉정하게 보면 현재 1480원 선에서 마이너스 0.13%의 미미한 변동률을 기록하며 아주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되고 볼린저 밴드 폭이 1.5%로 매우 좁게 수축된 데다 거래량마저 평소의 0.3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여기에 나스닥이 1.79%나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테더는 여전히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며 견고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테더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스테이블함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시기에도 테더는 굳건히 1480원 선을 지키고 있죠. 과거 무한 인쇄 논란이나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투명성 이슈 등 여러 잡음 속에서도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테더를 거래의 핵심 유동성 수단이자 잠시 쉬어가는 자금의 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듯 테더의 안정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테더의 펀더멘털은 결국 패그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473원, 1차 저항 라인은 1496원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테더의 가격 변동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장의 미세한 심리 변동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테더는 시장의 파도를 타기보다는 파도 위를 유연하게 가로지르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거래량 12위, 파이버스 브리핑입니다. 파이버스 차트를 보면 현재 1053원에서 마이너스 1.59%의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7원 떨어진 흐름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며칠 전 코인마켓캡 분석에서 언급된 얇은 시장 유동성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의 가격 흐름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마켓캡 분석에 따르면 파이버스의 거래량이 무려 56.91% 나급감하며 165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시장 유동성이 이렇게 얇아지면 작은 매도세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 파이버스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이 1.79%나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와중에도 파이버스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이러한 내부적인 유동성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파이버스의 기술적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지지선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나 하방 압력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유동성 지표의 변화를 주목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량 13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 차트를 보면 현재 2062원으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15% 하락하며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0.3배 수준으로 줄어들어 잠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1.79%나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 XRP 역시 외부 긍정 모멘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리플의 금융화 전략과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주요 포커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금융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IPO 및 연중 계좌까지 거론되는 뉴스가 하루 전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XRP 가격 움직임을 넘어선 리플사의 근본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죠. 또한 K뱅크가 리플과 손잡고 블록체인 해외 송금 검증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실질적인 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게다가 R3 코다와 XDC 네트워크의 무역 금융 결합 소식까지
XRP 생태계는 꾸준히 영역을 확장하며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XRP는 시장의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 하락 우위에 놓여 있어 외부 호재와 내부 가격 흐름의 괴리가 눈에 띕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XRP는 규제 명확성 확보와 실제 서비스 채택이라는 펀더멘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규제 기대감에 시장 온기가 돌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확실한 하락 우위로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2006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2181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RSI는 46.0으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보이며 스토캐스틱 KYD 지표도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해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의 횡보 또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XRP의 흐름을 5년 월봉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대세 상승 채널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1501원 부근에 위치하여 강력한 장기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2006원 지지선 방어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리플의 금융화 진전과 규제 명확성 같은 펀더멘털 강화가 점진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2181원 저항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5년 장기 추세인 대세 상승 채널을 바탕으로 리플 생태계 확장과 실제 활용 사례 증가는 XRP를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이끌며 뉴스에서 언급된 XRP 가격 1달러 도달 가능성과 같은 목표 달성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거래량 14위, 카이버 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246원에 거래되며 0.41%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43.2%로 크게 확장된 만큼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흥미로운 건 며칠 새 카이버 네트워크가 여러 뉴스에서 주목받았다는 점인데요. 특히 18시간 전 보도에서는 한때 274원까지 11% 넘게 급등하며 무려 1099억 원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시간 전 어비트에서도 8% 이상 상승하며 265원을 찍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요즘 카이버 네트워크 심상치 않네요. 이런 가격 움직임은 단순한 단기 반등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무려 1.79%나 강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평소 대비 0.1배 수준으로 감소해 잠시 숨고르기 중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급등 후 소강 상태, 전형적인 조정 국면일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급등세는 단기적인 시장의 관심 유입으로 해석됩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며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220원이 중요한데요. 이곳을 지켜낸다면 1차 저항 라인인 284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큰 그림을 잊지 말아야겠죠. 카이버 네트워크는 무려 5년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상 중요한 장기 지지선은 1188원 부근인데요. 이 5년 흐름을 뒤집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 284원 저항 돌파 여부를, 중기적으로는 급등 이후의 숨고르기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1188원 지지선을 넘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5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현재 어비트 기준 344만 6천원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0.41% 소폭 상승하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0.4배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잠시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무려 1.79%나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어 이더리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최근 이더리움 재단이 장외 거래로 1만 ETH를 매도했다는 소식과 동시에 암호화폐 대형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는 상반된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이틀 전 이더리움 재단이 1만 ETH를 장외 매도했다는 소식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대량 매도는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하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고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뉴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는 기관 또는 대형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재단의 매도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강세가 전반적인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재단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이더리움 가격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상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되고 있죠. RSI는 57.1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은 K47.0, D39.4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핵심 지지 라인은 334만 5,213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355만 1,387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매도 물량을 고래들이 받아내며 일종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5년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아쉽게도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 주요 지지선인 348만 6,825원 부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단기 시나리오, 현재의 소폭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334만 5,213원 지지선과 355만 1,387원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단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관망세가 짙을 수 있습니다. 중기 시나리오, 고래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이더리움 생태계의 꾸준한 성장이 이어진다면 월봉 주요 지지선을 딛고 348만 6,825원 위에서 안정화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거시 경제 상황이나 돌발 악재 발생 시 추가적인 하방 압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 시나리오, 5년 흐름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348만 6,825원의 월봉 주요 지지선을 확고히 다지며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EVM 호환성을 바탕으로 한 생태계 확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장기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회복과 강력한 이더리움 자체의 긍정적 촉매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6위, 아카시 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 951월로 13.21%의 강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평소 대비 13.8배 급증한 거래량이 이 상승세를 뒷받침하며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카시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클라우드 시장, 특히 AI 워크로드용 GPU 컴퓨팅 자원 임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1.79%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시점과 맞물려 더욱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상승세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16.2%로 아카시는 이미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며 RSI는 무려 93.2, 스토캐스틱 K도 81.2로 과매수 신호가 명확합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 속에서 빠르게 끓어오르는 물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단숨에 0.55달러, 약 712원까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코인리더스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직 안 늦었다 타라는 블라인드의 외침처럼 포모에 휩싸이기보다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 아카시 네트워크는 AI 및 GPU 수요 증가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등에 업고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이라는 기술적 경고 등이 강하게 켜진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은 52주 고점 부근인 1,016원 구간에 위치하며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압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712원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865원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거래량 17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업비트에서 1억 1,673만 5천원으로 24시간 동안 0.15% 소폭 상승하며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거래량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숨고르기 중인데요. 한편 최근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감정이 아직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놓칠 수 없습니다. S&P 500이 1.32%, 나스닥이 1.79%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은 현재 RSI 72.2, 스토캐스틱 K 87.1로 명확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실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단기 조정 국면이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스케일링 기술 통합을 돕는 비트코인 옵테크의 활발한 활동이나
포스트 양자 암호화폐 개발과 같은 긍정적인 연구 개발 소식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더해줍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암호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해 단기적인 과열 해소는 오히려 건강한 시장 조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 추세 속 단기 조정이라는 큰 그림 아래 과매수 리스크가 공존하는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핵심 지지라인인 1억 924만 413원이 단단히 버텨준다면 큰 걱정은 없겠지만 현재 1차 저항 라인인 1억 1857만 5887원 돌파를 앞두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의 숨고르기를 지켜보며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래량 18위, 오르카 브리핑입니다. 오르카는 현재 3048원 선에서 마이너스 1.49% 소폭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트의 볼린저 밴드 폭이 148.4%로 크게 확장되어 매우 높은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죠. 최근 오르카가 시장에서 극단적 탐욕 구간에 이름을 올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오르카 다오가 재무자산을 스테이킹하기로 결정하며 프로토콜 개발과 자사주 매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르카가 이처럼 극단적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은 강력한 매수 심리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죠. 특히 다오의 재무자산 스테이킹 결정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자연스럽게 투자자 신뢰로 이어집니다. 현재 나스닥이 1.79%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점도 코인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오르카는 이미 너무 달렸을까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오르카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서도 RSI 89.2, 스토캐스틱 K 77.9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니 무작정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죠. 현재 가격이 52주 고점 부근에 위치한 만큼 잠시 숨을 고르더라도 펀더멘털은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536원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19위, 클리어풀 브리핑입니다. 클리어풀 차트를 보면 현재 플러스 23.36%의 강렬한 상승 흐름 속에서 47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며 매수세 유입이 가속화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코인마켓캡 기사를 통해 클리어풀이 전통금융의 신용관계를 블록체인 위로 투명하게 가져오고 결제금융에 집중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러한 페이피 집중 전략은 클리어풀이 단순한 유동성 풀을 넘어 실제 금융 서비스와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투명한 온체인 신용관계 구축은 잠재적으로 더 넓은 기관 및 사용자 기반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79%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클리어풀의 급증한 거래량과 OBV 지표 상승이 이를 뒷받침하며 시세 변동성 확대를 예고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클리어풀의 페이피 진화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17.6%에 달하며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만큼 평균 회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도 20일 이평선 대비 18.0% 크게 상회하고 있어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단기 지지라인은 35원이지만 이미 1차 저항 라인인 45원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45원대가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20위, 바이오 프로토콜 브리핑입니다. 바이오 프로토콜, 현재 93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8.53%나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마치 극단적 탐욕 구간에 진입한 듯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끌어모으며 시장의 뜨거운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도가 무려 32.5%에 달하며 단기 과열 구간으로 진입, 그야말로 불붙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러한 폭발적인 움직임은 어제 나스닥이 1.79%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지만 바이오 프로토콜 자체에 강한 매수세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117%나 확장되어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RSI는 83.1, 스토캐스틱 K는 91.3을 기록하며 과매수 구간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시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며 바이오 프로토콜이 시장의 관심 속에 조용히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도 확인되네요.
현재 바이오 프로토콜은 52주 고점 부근인 상위 7% 구간에 위치하며 중기적으로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6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81원을 형성하고 있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다음 흐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